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오늘은 여포와 조선의 순수한 사랑을 이야기하겠습니다. 대의를 가장한 잔혹한 도구와 사랑의 보호자가 된 천하제일의 무장, 조직의 비겁한 희생양이 된 한 커플의 슬픈 결론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아는 여포는 어떤 인간이었습니까? 여포와 조선의 순수한 사랑, 이 사연이 이 속에 피고 있었습니다. 의부 정원을 죽이고 동탁을 네 번째 아버지로 섬기며 오로지 욕심과 배신대로 점철된 인물, 최악의 하수인으로 수많은 무고한 생명을 앗아간 자, 그게 우리가 알던 여포의 실체입니다. 그런데 그런 그가 초선을 보는 순간 완전히 달라집니다. 세상 앞에서는 무자비한 강자였으나 초선 앞에서는 한없이 작아진 순수한 아기가 되었고 오직 그녀만을 지키는 강력한 보호자가 되었습니다. 저는 이 지점이 매우 흥미롭습니다. 당시 왕균의 연왕계는 동탁을 제거하기 위한 필요악이라는 명분으로 두 젊은 남녀를 가차없이 제물로 삼았습니다. 과연 그랬어야만 했을까요? 더럽혀진 몸이라며 자책하는 초선에게 내가 더 더러운 사람이라며 감싸 안던 여포, 그는 합의성에서 책사 진궁의 탈출 계략마저 뒤로 한 채 오직 아픈 조선의 곁을 지키다 비참한 최후를 맞이합니다. 조조의 회의 속에서도 복음으로 자기를 택했던 초선까지 이들의 사랑은 난세라는 거대한 기계장치 속에서 가장 아름답게 파괴된 순수함이었습니다. 오늘 52회에서는 욕망의 시대에 희생된 가장 순수했던 두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잃어버린 지표는 무엇인지 정밀해부해 보고자 합니다. 여포는 역사상 가장 효율적인 배신자였습니다. 아버지를 빼고 정원을 버리고 동탁의 하수인이 된 그의 이력은 일관된 배신이었습니다. 그러나 초선을 만난 순간 이 배신자의 서사는 완전히 뒤바뀝니다. 그는 권력과 욕망이 지배하는 삼국지라는 난장판 속에서 초선이라는 단 하나의 가치를 위해 자신의 모든 논리와 시스템을 폐기해버리는 비합리적인 순수를 선택합니다. 사도 왕윤의 연환계는 동탁 제거라는 거창한 대의를 품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설계도 속에서 초선이라는 여성은 그저 동탁을 베기 위한 검이었고 여포는 그 검을 휘두르는 팔이었습니다. 오늘날 성과와 효율을 위해 개인의 삶을 도구화하는 현대사회의 구조는 여포와 조선을 대의라는 이름으로 제물로 삼았던 그 시대의 잔혹함과 맞닿아 있습니다. 과연 그 대의를 위해 이들의 삶이 그렇게 소모되어야 했는가? 라는 질문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동탁 사후, 조선은 자신의 몸이 더럽혀졌음을 통탄합니다. 이때 여포는 그녀를 탓하기는커녕 오히려 나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더러운 자라며 스스로를 낮춥니다. 평생 남을 베며 권력을 쫓던 그가 비로소 자기 자신을 객관화하고 진심으로 누군가를 보호하고자 했던 첫 번째 순간입니다.
이는 그가 무장으로서가 아니라 한 사람의 온전한 인간으로 거듭나려 했던 몸부림이었습니다. 합의성에서 여포는 진궁의 전략적 탈출 계획을 끝내 외면합니다. 아픈 조선의 곁을 지키는 것이 무장으로서의 생존보다 중요했던 그의 마지막 선택이었습니다. 삼국지 연예인은 이 순간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죽음 직전 진궁은 조조의 간악함을 꾸짖으며 여포가 가진 인간적인 순수함을 옹호합니다. 또한 소설 속 조선은 조조의 회유를 거부하고 복음을 들어 스스로 생을 마감합니다. 비록 그녀가 역사적 실존 인물은 아닐지라도 권력의 전리품이 되기를 거부했던 조선의 마지막 모습은 역사가 권력자들에게 의해 어떻게 왜곡되고 희생되는지를 보여주는 가장 슬픈 상징입니다. 요즘의 세상 역시 그 시대처럼 다르지 않은 수없이 반복되는 역사의 되풀이가 사례에서도 매우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한 점을 여기에 사례를 들어봅니다. 우리는 지금도 여포와 조선이 겪었던 것과 같은 희생의 논리를 조처해서 목격합니다. 현대의 조직사회나 대형 프로젝트 속에서 수많은 청년들이 더 큰 성공 혹은 조직의 안녕을 위해 자신의 가장 빛나는 시절과 개인의 행복을 강제로 유예하거나 희생당합니다. 성과라는 명목하에 개인의 소중한 가치는 효율이라는 잣대로 쉽게 도구화됩니다. 앞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평범한 이들이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고 결합하려 할 때 사회 구조적인 경제적 압박이 이들의 의리를 시험하고 갈라놓습니다. 여포가 조선을 지키려 할 때 권력이 가로막았듯 지금의 청년들도 경제적 논리라는 거대한 벽에 부딪혀 서로를 지키지 못하고 비극을 맞이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동탁을 죽이기 위해 조선을 미끼로 던졌던 왕윤처럼 현대의 권력층이나 시스템은 대의를 운운하며 청년들의 삶을 흔들고 문제가 생기면 개인의 탓으로 돌려버리는 구조적 폭력을 행사합니다. 희생은 불가피했다는 말은 그들의 방패가 되지만 희생의 당사자인 청년들에게는 그것은 삶의 전부를 잃는 파멸입니다. 여포와 조선은 단순히 삼국지의 인물이 아닙니다. 그들은 거대한 시대의 파도 속에서 서로의 손을 놓지 않으려 했던 가장 작고 순수한 존재들입니다. 동탁을 제거하는 것이 역사의 필연이었다 할지라도 그 과정에서 한 여인의 눈물과 한 남자의 순정을 필요악으로 치부해버리는 왕윤의 방식이 과연 옳았는지를 묻고 싶습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대의를 말하며 청년들의 순수한 사랑을 제물로 삼으려 하지만 그 안에서 여포가 조선을 향해 가졌던 그 단 하나의 마음이야말로 우리가 잃어버리지 말아야 할 마지막 인간성임을 말하고자 합니다. 여포, 그의 무력은 천하제일이나 감정은 서툰 청년입니다. 그에게 사랑은 정복이 아니라 지키고 싶은 단 하나의 세계입니다. 난폭함은 타인의 시선일 뿐
초선 앞에서는 자신의 투박한 손마디를 부끄러워하는 다정한 사람으로 묘사합니다. 정치적 도구로 희생되는 비운의 여인이지만 그녀 역시 여포에게서 무장이 아닌 한 사람의 따뜻한 온기를 발견합니다. 두 사람은 서로에게 이 삭막한 세상 속에서 숨쉴 수 있는 유일한 산소 같은 존재가 됩니다. 왕류는 여포의 순수한 마음을 이용해 동탁을 제거하려 합니다. 여포는 자신의 목숨 같은 사랑을 동탁이 앗아가는 분노를 살해에 이용했습니다. 여포가 동탁을 죽이는 이유는 오로지 초선을 되찾기 위해서입니다. 내 사랑을 빼앗은 더럽고 야비한 동탁을 향한 분노입니다. 나에게 창을 쥐어준 것은 세상이지만 나의 손을 쥐어준 것은 초선 그대뿐이었다오. 낙양의 마음은 기뻤으나 여포의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 소란했습니다. 사방에 깔린 것은 죽음의 냄새요. 자신의 발밑에는 권력이라는 이름의 모래성이 쌓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소음이 초선의 곁에서는 거짓말처럼 멈췄습니다. 왕윤의 눈에는 그녀가 동탁을 베기 위한 금이었고 동탁의 눈에는 탐욕의 전리품이었을지 모르나 여포의 눈에 비친 조선은 그저 이 썩어 빠진 세상에서 유일하게 더럽혀지지 않은 지켜주지 못하면 안 될 서글픈 생명이었습니다. 여포는 이 거대한 비극의 무대 위에서 자신이 진정으로 지키고 싶은 것은 천하가 아니라 방금 전 자신의 손을 맞잡고 옅은 미소를 지었던 이 여인의 맑은 눈망울뿐이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의 창끝이 처음으로 적이 아닌 자신의 사랑을 뺏으려는 이 더러운 세상을 향해 소름 돋는 빛으로 휘두르기 시작했습니다. 엔지니어적 시각, 삼국지 최강의 무력을 가진 여포. 그러나 그는 제어 시스템이 없는 기계와 같았습니다. 천하를 호령하던 여포는 왜 한 여인 앞에서 그토록 무기력하게 무너졌는가? 초선은 단순한 여인이 아니라 왕윤이 설계한 고도의 정밀 타격 전략이었습니다. 여포는 초선을 오로지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쳐야 할 사람으로만 생각했습니다. 남자가 권력의 정점에서 여인을 바라볼 때 흔히 겪는 판단 오류를 여포의 사례를 통해 분석해 봤습니다. 여포는 동탁을 살해하며 의리의 경계를 넘나들었습니다. 무력은 최강이었으나 자신의 인생을 경영할 철학이 없었기에 결국 책사도 사랑도 자신의 목숨까지도 모두 잃게 됩니다. 사랑을 얻기 위해 대의를 저버린 여포의 선택이 결과적으로 자신의 가장 강력한 무기까지 무력화되는 의구심을 보여줍니다. 역사는 승자의 기록이지만 그 기록의 여백에는 늘 짓밟힌 이들의 비명이 담겨 있습니다. 승패라는 결과물에만 집착하는 것은 엔지니어로서는 실격으로 보입니다. 과정의 시스템을 분석하고 그 속에서 무엇이 인간을 무너지게 했는지 읽어내는 것, 그것이 인생공학도의 반성문이 지향하는 가치가 아닐까요?
사랑으로 가득 찬 당신의 삶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